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분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안 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셔서 일단은 분기 보고서 피드백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이유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건 연결 재무제표의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 2022년이죠. 이게 23년 3분기인데요. 우선 보시면 매출액 제외하고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 일단은 27억을 했었어요. 이때 27억을 했는데 요번에 얼마 했어요? 170억 원. 170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531% 아까 말씀드린 531%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기 순이익은 의미가 없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데 당기 순이익, 분기 순이익을 봐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타 비용, 뭐 금융수익, 여러 가지 법인세 등등 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주 매출의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누적이 굉장히 많죠. 누적이 590억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만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한전선이 보시면은 482억 원 나왔어요. 연간 그 실적이 482억 원 나왔거든요. 연간이.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번에 분기 실적이 나오면 최소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그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대한전선에서는 좋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수주 상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수, 수출, 물량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 3분기 실적만 봤을 때도 2022년 수출을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대한전선이 크게 오르진 못해도 이제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물론 주가가 이제 뭐 지수가 안 좋고 이런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대한전선이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상승을 충분히 할 거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가치 평가나 밸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1분기 사상 최대치, 2분기 사상 최대치, 3분기도 또한 사실상 10년을 내다봐라 봤을 때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3분기 때 200억 이상, 170억 이상 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못 오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다고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아요. 세력들이. 사실 대한전선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자체도 좋게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대한전선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은 이 부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이 실적이 나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상향. 그러니까 이대로 여기서 계속 실적이 좋은데 이제는 이렇게 하락을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으로 충분히 흘러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1분기 실적 반영이 안 됐고 2분기, 3분기까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도 엄청 안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어쨌든 간에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해서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상태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는 지수 자체도 이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상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이제 FOMC나 아니면은 외국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번 연도 2700선까지 닿지 않을까. 저는 근데 2700선보다 2600선 정도는 좀 돌파를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지수가 잘 따라와줘도 대한전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16,000원까지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전선 충분히 상승하고도 남을 수치고, 여기서 뭔가 이슈가 크게 수급이 들어와서 이슈가 뭔가 섹터가 돈다라고 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꺾어져서 우상향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은행권에서 좀 빠져나갔고,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또 매집을 한 상태인데, 외국인은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은행권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이게 제 추측인데, 이 은행권이 계속 매도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발표 날 다음부터 계속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은행권도 최근에 제가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면 이 국채나 단기 채권이나 아니면은 그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일 빨리 현금화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서 이런 그 현금 출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은 차익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차익을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존에 이제 급한 불 끄기 위해서 현금화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은행권이.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 흐름 보면 주식 시장 보통 이제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거의 50 종목 이상의 은행권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추측상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판단하는 거는 이 기관계보다는 외국인 중심 위주니까, 외국인은 어쨌든 오늘 매수세가 또 들어왔고, 아쉬운 거는 은행권에서만 매도 안 했더라면 또 12,000원 충분히 돌파해서 우상향을 좀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막혀서 또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으로만 좀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느리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보여져서 이 부분이 그냥 조금 아쉽다. 그래서 좀 힘듦을 많이 토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지금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단계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는 좋은 결과 충분히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영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6개월, 이제 내년 6월이니까 아직 뭐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그 전까지 많이 상승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하면 당연히 또 주가가 하락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상승을 크게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시면 저도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큰 상승,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서 큰 상승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뭐 소외주가 가장 크죠. 하지만 이제 이 대한전선의 어떠한 그 모멘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물량 소화를
대한전선이 크게 올라가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팩트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려면 당연히 관심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을 거면 섹터의 모멘텀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우선 쭉 지켜보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상황 봐가면서 계속 피드백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